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월의 대표 선수들이 다 모인 큰 박수가 이렇게 큰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반갑다고 맞장구 쳐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반가운겨? 제가 하는 말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씩씩하게 크게 다 같이 반갑다 임마. 시킨다고 그걸 또 하셔 그래? 아니 세상에 강사 보고 임마라 그러는 동네 처음 봤어요? 임마라고 했으니까 저도 재밌게 하려고 좀 까불까불 해도 될까요? 네. 반말 해도 될까요? 네. 임마라 소리는 아무나 한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떤 사람한테? 친한 사람.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뭐시 마라 이름을 모르겠어 얼굴은 기억나?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임마? 그렇다고 니 왜 나한테 임마라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저보고 임마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친하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조금 오버액션 하더라도 강의 중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때리고 싶으면 때리면 제가 맞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었나? 네. 뭐 꿍짝이 이렇게 안 맞냐? 다시 준비되었나? 네. 우리 화끈하게 한번 가봐요. 자, 우선 건강에 좋은 박수부터 제가 먼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준비하면 힘차게 야 하고 구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준비. 이쪽 동네만 한번 해봅시다. 누가 잘하나 한번 봐. 야! 하고 목이 터지도록. 자, 박신비! 야! 이 친구들 하는 거 봤죠? 네. 하이! 박신비! 야! 아니, 그렇게 이겨보자고. 다 같이. 박신비! 야! 누가 야, 임마 그랬어, 여기 또. 자, 좋아요. 힘차게 짝짝 치시면서 손바닥 전체 중에 어디가 얼마나 따가운지 느껴봐요. 중간 가장자리 손가락 중에. 자, 하나, 둘, 구령 넣어서 치시면서, 자극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느껴봅니다. 자, 10번, 하나, 둘 해서 시작. 하나, 둘. 그만. 우리 대학생식이나 돼서 열을 못 헤아리지는 않죠? 제가 분명히 열을 헤아리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10번 시작. 따끔따끔해요? 네. 근데 중간은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중간은 별로 안 따갑죠? 중간까지 따가워야 훨씬 더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손에는 신체를 자극하는 스위치가 대략 한 360개 정도 있는데 내장기관의 스위치는 손바닥 중간에 붙었어요. 그래서 중간까지 자극이 되는 박수부터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깍지 끼시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손목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용하는 거 신나게 돌리고 자, 손목 풀고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고 옆으로 부딪혀서 안 되겠다. 위로 앞으로 갔다가 자, 손목 풀고 이렇게 다 같이 크게 덜렁박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덜렁박수. 손목이 덜렁덜렁 한다고 제가 이름을 그냥 덜렁박수로 붙였습니다. 자, 계속 흔들고 계시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요. 덜렁덜렁. 다 같이 시범. 강사 니 혼자 해라. 아니 어떻게 대학생식이나 돼서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날로 먹어서 그렇다고? 과장님, 내년에는 대학생들 받을 때 말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한번 테스트 해보고 받으세요. 원래는 받았으니까 그냥 졸업시켜주고, 그럼 중간에 또 말귀 못 알아듣고 퇴학시키고 이러기 없기. 자, 다시 한번 잘 봐요. 일단 한번 보고 계시겠습니다. 자, 힘차게 짝짝이 아니고, 자, 이렇게 찰싹찰싹 이렇게 치면서 얼마나 더 따가운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하나, 둘,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어떻습니까? 엄청 따갑죠?
중간도 따갑고 가장자리도 따갑고 손가락도 훨씬 따가워요. 그러면 힘차게 치는 박수가 건강에 좋을까요? 힘을 빼고 치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 힘을 빼고? 대학생들답게 사자성어로 영어를 표준말로 한번 해봅시다. 사자성어로 여기를 뭐라고 말하죠? 손모가지래요? 제가 사는 경주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영어로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영어를 표준말을 써야 되겠어요? 하나 더 여쭤봅시다. 그럼 여기가 손모가지면 여기가? 하나 더 여쭤봅시다. 그럼 여기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 얼굴에서 고운 소리가 씩씩하게 나오시나? 제가 사는 경주에서는 주둥아리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제가 사는 경주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크게 입스부리. 입스부리라 그럽니다. 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할까요? 긴장도 풀고 재미있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주제가 화와 스트레스 다스리기인데 제 강의 들으면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거지만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생활에 좀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목은 힘 빼고 치자고 금세 이야기했건만은 그리고 박수 칠 때는 손만 쳐야 될까요? 발도 굴러야 될까요? 과장님 혹시 아래층에 임신한 직원 있나요? 발 굴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 칠 때는요 손, 발, 입을 동시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치매 예방에 좋아요.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싸! 오르방진 떨고 난리가 났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수 칠 때는 어디에 힘을 빼고 치자고요? 손목에 힘을 빼고 치고 발도 굴러가면서 입은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면 잘 기억을 합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습니까? 그럼 돌아서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따라 해봐요. 돌아서지 않는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형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론으로 배우는 거, 눈으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서술기억. 그 다음에 몸으로 배우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절차기억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번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야 기억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연식이 이제 이만큼 되어 오다 보니까 깜빡깜빡하고 내가 깜빡이 넣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깜빡이고 말이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할 때는 한 번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는 젊은 시절에 뭐든지 그때그때 기억을 잘 못하는 거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요 단 한 번의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회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뭐 처자 총각들끼리니까 좀 야한 거 직구전 질문해도 될까요? 하지 말래. 아이고 참말로 내가 얼마나 뭐 큰 직구전 질문할까봐. 그럼 우리 손모가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뭐 조금 직구전 질문하도록 용서해주기. 왜 지가 용서한다 그래?
자, 어쨌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제 질문을 들어봐요. 첫사랑하고 처음으로 뽀뽀했을 때 기억은 지금도?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난대요. 신기하다. 어디서 했는가 내가 안 물어볼게요. 근데 신기한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딱 이분한테 제가 첫사랑하고 첫 키스의 추억을 물어봤는데 다른 분들은 왜 빙긋이 웃고 계셨어? 이분이 어디서 뽀뽀하는지 봤슈? 안 봤슈? 그리고 하나 여쭤봐요. 또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딱 한 번입니까? 첫 키스는? 첫 키스는 수도 없이 반복했냐고? 딱 한 번이냐고? 딱 한 번이잖아. 그런데 그걸 왜 잊어먹지 않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강렬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온한 일상이 있다가 가슴이 쿵덕쿵덕쿵덕 뛰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심한 충격이 오는 것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래서 심하게 아팠던 거, 매우 괴로웠던 거, 무지하게 슬펐던 거, 굉장히 즐거웠던 거, 무지무지 감동적이었던 거, 이런 것들은 단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어디서 뽀뽀하는지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제가 첫 키스의 추억을 물어보는 순간 크게 다 같이 각자 크게 각자 지껏 생각했다. 아니에요? 맞죠? 어떤 사람은 뒤통수 아팠는 사람도 있어. 그때 남자친구가 벽에 확 떠밀면서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냥 머리로 그냥 몸으로 하는 그런 공부보다 어디에 많이 와닿는 것? 마음속에 심한 충격을 확 주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정석이요. 그래서 강의도 정말 재미없었던 강의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딱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정말 재미없었다 그날. 내용 하나도 없어. 내용은 하나 기억 안 나? 그런데 정말 재미있었던 강의는 내용도 기억나고 강사도 기억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를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고? 제가 안 했어요. 그래, 누구 하나가 손모가지 그러니까 확 웃었어요. 작은 기억의 꼭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날 이 강의 잊어먹었다가도 누구가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저놈은 손모가지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왕왕 있죠, 주변에서. 그럴 때 갑자기 이 강의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주고받으면서 해야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직구전 질문한다 그러는데 직구전 질문을 계속 할까요? 하지 말까요? 네 맘대로 하겠습니다. 뭐 한 달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진행하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전부 다 머리로 할까, 몸으로 할까, 마음으로 할까? 좀 나오는 것 좀 읽어봐라, 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온몸으로 느껴가시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돼. 자, 양주먹 올려봐요. 양주먹 올리고 따라 합시다. 같이. 아싸! 아싸! 목소리만 하면 안 들어요. 다시 시작! 아싸! 이 강의의 목적은 지식 함량이 주목적이 아니고 실생활에 한 가지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좀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어제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지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심에 제가 물을 담겨야 돼?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 적어도 한 가지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제가 불씨를 잘 던져주고 가면 이 강의 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다 같이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라고. 자, 조금 전에 박수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박수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는 힘차게 박수 치는 게 좋다고 알고 계셨는데 지금 제가 뭐 하나를 바꿨어요? 어디에 힘 빼는 거? 손목에 힘 빼는 거 하나를 변화를 줬는데 효과는 엄청 좋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양주먹 올리고 어떻게 한다고 시작! 아싸 하시고 변화를 좀 가져가시고. 근데 뭐 들어보니까 뭐 내가 아는 거나 네가 아는 거나 똑같다 이러면 어떡하라고 그냥 한 놈 떠들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편안한 마음으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가 계기는 마련해 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를 하죠? 행동을 하고 그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기고 그 결과가 좋으면 이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자기 뭐가 생긴다? 철학이 생기고 신념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죠. 자기께 최고라고 하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해요? 무슨 고집이라고 말합니까? 네? 저걸 영어에서는 똥이라고 읽습니까? 아니 어떻게 상형 문자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걸 어떻게 똥자로 읽으시냐? 제가 이런 유치한 다소 유치하게 그림을 올리는 이유는 이 강의 아무리 재밌어도 돌아서면 잊어먹죠. 그런데 어느 날 앉았다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다가 그런 여러분 기억의 연결고리들을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니 왜 저렇게 좀 장난스럽게 하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시간의 목적은 지식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보다 필요하게끔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보고 그래서 오늘 제 얘기 들어보고 좋은 거면 뭐하고요? 여러분하고 의견 일치가 되는 거 좋은 거는 뭐하고? 악셀레이터 밟고 저 얘기 들어보니까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한 브레이크 한번 밟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발상의 전환, 생각 바꾸기.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저 강산을 어떻게 했는지, 저 학문적 이론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문적 이론보다는 제가 실생활에 어떻게 해왔는지, 또 여러분도 이미 스스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 또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이 다 있슈 없슈? 다 있죠? 그 스트레스 못 다스렸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다 나름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약간의 학문적 이론은 좀 배우시되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요 내용이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자, 빨간 도복 입은 아이를 보니까 빨간 도복 입은 아이고 파란 도복 이걸 보니까 두 글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할 내용이 여기 나와요. 두 글자 떠오르는 거 얘를 보니까 태권도, 유도, 싸움, 화해, 시합, 승부.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오네요. 제가 원하는 답은 빨간 도복 입은 아이가 파란 도복 입은 아이 어디를 차고 있어요? 목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목차다. 태권도 경기하는 거 보면 좀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비가 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소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그리고 웃음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 공짜로 만드는 행복 호르몬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달려보고 이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아낌없이 다 할까요? 시간 되면 마칠까요? 2박 3일 해도 좋아? 대답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첫 번째, 화와 스트레스란,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거 학문적 이론이니까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뭐, 이론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뭐, 블라블라, 이렇게 써놨어요. 화도 뭐라고 써놨어요? 블라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나를 신경 쓰게 하는 모든 요소는 뭐라고요? 화를 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무엇이라?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보고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아니, 신경 안 써요? 지가 떠들든지 말든지? 내가 뭘 따라하라고 시키는데 네 혼자 해라, 임마. 신경 안 써요? 어느 타이밍에 무슨 얘기할까 귀 기울여? 듣고, 시키면 따라하기도 하고, 안 시키면 좋은데 자꾸 시키고 이러면은 또 귀찮아 죽겠네 이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미 이런 스트레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시오, 각오하고 왔시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죠. 대체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트레스는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린 보통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학문적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전부 다 스트레스다. 오케이?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또 우리 학생회장님은 뭐 저기 또 질문할까봐 걱정이 될 거야. 질문 안 할게요. 집중 공격할 거야 내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간다고? 절대 아니야. 그리고 이게 혜택이에요. 왜냐면 이 강의 절대로 안 잊어먹을 거거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문적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다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좋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는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이 세상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나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양손 다 들어요. 딱 한 분만 손 안 들었어요? 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뭐 통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손 드신 분 양손 다 들어요. 강의 마칠 때까지 요 자세로 들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깜찍한 생각을 다 하셔 그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뭐라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출발이에요.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하면.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도 가끔 있시오 없시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낙천적인 사람? 예, 그 사람도 다 신경을 써요. 그런데 대충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하다는 사람? 뭐 약간 뭐라고? 뭐 맛이 같다고? 흔히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만큼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질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으로 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은 별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오래 살까요? 평균 수명이 짧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잘 봐요? 그런 사람들 오래 사는 거 보셨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수명이 좀 짧아요. 특별히 병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통 평균층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다른 말로 뭐라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읍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털어내기, 내려놓기. 포기하자는 의미 아니에요. 털어내고 내려놓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뚝 떨어져요. 이 강의하는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뭘까요, 여러분? 저 강사는 휴식 시간을 줄까 안 줄까? 그거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줄까요, 안 줄까요? 언제 줄지 몰라. 근데 그거 신경 써봐야 쉬는 시간 주는 건 누구 마음이라? 이럴 때는 확 맡기는 게 편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한 40분쯤 지나가봐 이 시간 됐는데 신경 쓰면 지만 손해요. 아시겠죠? 다 같이 내려놓자. 털어내자.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99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어디 농협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좀. 영월 농협에서 99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차렸는데 그해 여름에 태풍이 와가지고 이 비닐하우스를 한 개만 먹어 치웠을까? 둘 다 먹어 치웠을까? 둘 다 먹어 치웠어요. 그랬더니 둘 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언든 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철면피로 살았어요. 돈이 거짓말했지 내가 거짓말했나 씨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저렇게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99억은 좀 뻥을 좀 친 거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세요? 네. 상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티고 하다 보니까 그럼 27년의 세월을 버틸 때 그냥 버텼을까요? 죽을 고생했을까요? 그러면 대충 그냥 했을까요? 뭐라 막 떠들면서 이렇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지금처럼 떠들면서? 그것도 좀 일리 있는 말이긴 하다. 투덜투덜 했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한테만? 그쵸? 내가 무슨 지은 죄가 있다고. 나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심하면 무슨 소리까지 해요? 구구단을 막 외우지? 이구? 하면서 지 혼자라도 남한테 욕하지 말고 지 혼자라도 속이 상할 때는 좀 하세요. 지 혼자라도. 오케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한테 피해 주지는 맙시다. 그래서 뭐 한다고 다 같이 털어내자. 어려우면 다 누구한테 있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남의 허벅지 부러진 것보다 지 손톱 밑에 가시가 훨씬 더 아프고 힘든다고. 네, 내가 겪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가다. 그게 크고 적게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이 있더라도 어때요?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긴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똑같이 군대 갔는데 어떤 아이들은 총놀이를 거기 안에서만 하는데 어떤 아이들 가끔 밖에 나와서 총놀이 하는 애들이 있지. 똑같이 군대 갔는데 똑같은 군대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개똥밭에 굴러도 맞아요? 저승이 나은지 안 나은지 가봤슈? 제가 한번 가보고 올까요? 누가 예 그랬어?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자의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별게 아닐 수가 있어요. 다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좀 털어내고 드러내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다면 그 스트레스의 크기는 훨씬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크기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데미지가 줄어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IMF 터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IMF 터지고 쫄딱 망했다고요. 97년도인가 그랬잖아요. 학원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렇게 30대 후반에 그래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빚도 많고 뭐 되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 비빌 언덕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친구야 50만 원만 좀 빌려줄래 그랬더니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예요. 50만 원만 좀 빌려줄래 그랬어요. 돈 없다 그래요. 그 친구가 정말 50만 원 돈이 없을까요? 너 빌려줄 돈 없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책을 쓰면서 뭐 그런 얘기를 써놨더니 쌀값이 떨어져서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말했더니 막 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그 구차하게 어떻게 다 얘기하니? 그쵸? 제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해 왔다고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강사로서 전국에 강의를 하러 다녔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아까 지 혼자 욕도 좀 한다 그랬잖아요.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막 똥꼬르감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다리 밑에 차 대놓고 혼자 뭐 찔찔찔찔 짜고 가기도 하고 어떤 노래 듣다 보면 아이씨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 풀고 털고 집에 가서는 그냥 연기를 좀 많이 했죠. 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다 내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뭐 행패 부리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면 가정조차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또 뭐라고요? 가족이 있어서 버팀목이었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부터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다. 그건 내게 제일 크다. 다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털어내느냐는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아프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이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잘 살아가 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팬데믹 시대에서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내 멋대로 되는 게 뭐가 이슈? 하나도 없어요. 화가 나는 거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는 화가 있고 그걸 꾹 눌러 담아서 나중에 병이 생기면 뭐라고 말해요? 화병이라. 그게 만성 스트레스로 남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잘못 풀면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생긴다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요. 자꾸 숨죠, 사람들이. 내가 돈을 못 갚았어요. 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은행 다니는 친구였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모 은행인데 제가 대출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고 물론 원금도 못 갚았겠죠. 그러고 있으면은 은행에서 전화 오면은 전화 받을까 안 받을까? 예? 미안해서 못 받아요? 피했어요. 처음에는 받아서 뭐 며칠까지 안 됐어. 그럼 또 전화 와. 그럼 어떡하죠? 못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은행 내가 갔더니 선생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는 항상 받으세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면은 예를 들어 10,000원 갚기로 했는데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이라도 들고 와서 1,000원 준비됐습니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은행에서도 무조건 차압이 들어간다거나 법적 조치를 하는 것보단 담당자도 이거를 문제되는 채권으로 돌리는 것보단 좀 딜레이 되더라도 회수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준다고. 그런데 피하면 어쩔 수 없다. 담당자는 뭐 한다고? 서류 써서 법원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그 누구의 전화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아까 3글자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다녔어. 씨. 아까 다리 밑에서 혼자서 울기도 했고, 운전하면서 이것도 많이 했고, 이것도 올려야 된다고? 네. 그랬으나 남들 앞에서는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그래서 강의하러 가도 저 사람 빚쟁이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각자의 방식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 방식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학문적 이론은 이런 거다라는 것도 그냥 대충 한번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아서 뭐 이 논문 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방식으로 잘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향은 몸의 병으로 남아요. 이런 걸로 남아요. 재수없겠으리. 자, 스트레스는 몸이 받아요? 마음이 받아요? 마음씀이에요. 그렇죠? 마음씀. 스트레스는 마음씀이에요. 마음씀인데 그 결과는 뭐로 남아요? 몸에 남아요. 저런 병으로.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몸에 뭐가 달라진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남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고의 보약은 어떤 게 있다고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화가 있다면 뭐를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 자기 자신이 자기를 화나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요. 신랑이란 말이 거침없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식이거나 뭐 시어머니거나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왜?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지 뭐. 전혀 나하고 별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가까운 사람하고 화가 나면 가까운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화가 났을 땐 상담도 안 되죠. 남들한테 또 가 상담하려니까 뭐가 팔려? 나는 말 안 했어. 뭐가 팔린대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제 이런 거는
피하는 건 좋은 방법일까 아닐까? 좋은 방법일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땐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봤어요? 뭐 중풍의 골든타임은 4시간 뭐 이런 거 있죠? 상대방 화가 돋구쳐서 폭발하는데 골든타임은 얼마 걸릴까? 15초. 여기 써놨나요? 써놨네? 사람이 갑자기 확 튀진 않아요. 끌어오르다가 폭발하는데 한 15초 걸린다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폭발하기 전에 피해야 돼. 저기 폭발하면 누구만 손해라? 나만 손해라?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누가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화가 났을 때는 좀 뭐 해야 된다고? 피해야 된다.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응.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 막 문을 쾅 닫고 나가요. 왜 나갈까? 따라해봐요. 폭발할 것 같아서. 근데 지가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나 애들 앞에서는 폭발을 안 하고 싶어서 문을 쾅 닫는 걸로 폭발을 시키고 나가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나갔다 오라 그래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나갔다 오라 그래야 되는데 뭐 하죠? 그러니까 다시 붙잡아가지고 어디 말하다 그냥 나가거든. 지 앞에서 폭발을 시키고 있어요. 좀 지혜로우십시다. 누가 폭발하려고 하면 어떡하라고? 일단 좀 피합시다. 이거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 사방 작살나요. 어떤 사람은 가재도구를 박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만 골라. 네,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인간이 아니다. 우리 뇌 안에는, 이따가 보여드릴 시간이 있겠네요. 우리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에 있는 거는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두 번째 층에 있는 거는 따라합시다. 변연계, 감정을 다루는 층이 두 번째 층에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을 우리 판단하고 이런 거는 제일 바깥 대뇌 피질이라고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혈관이 여기 골고루 잘 가, 혈액이 세 군데 잘 나눠서 가요. 그래서 때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감정이 좋아졌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변연계가 피를 확 다 빨아먹어요. 완전히 다 빨아먹으면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 1층, 2층, 3층 중에 1층에는 그 피를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보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숨 못 쉬고 죽어요. 이게 생명을 관장하니까 호흡하고 막 이런 거예요. 1층은 무조건 화가 나도 가, 여기는 피가. 그러면 2층에 이놈에도 피를 확 빨아먹으면 어디 걸 뺏어 먹을까? 3층 거를 뺏어 먹어요. 그럼 여기에 피가 안 가면, 여기는 달고 있지만 이거는 달고 있는 머리일까요? 장식품에 불과할까요? 그래, 화가 났을 때는 머리가 인간의 머리가 아니고 그냥 감정만 끌어오르는 동물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린 똑같아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디 밖에 가서 막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집을 온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 기분 좋은 일이 있고 막 돈도 왕창 들어왔고 막 이런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어지러울 해놨어. 그럼 어떻게 말하죠? 제가 말해서 다 알죠? 화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와? 그런데 밖에 나가서 개돈도 띄고 한 대 얻어맞고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왕창 또 어질러 놨어. 그럼 어떡하죠? 그럼 이제 애들은 4살 배기, 5살 배기 애들은 뭐야? 어제 엄마는 온화하게 엄마 쥐가 다 치워줬는데 오늘 엄마는
괴물이 돼버렸어, 완전히. 애들은 얼마나 헷갈릴까요? 어제 엄마가 우리 엄마인겨, 오늘 엄마가 우리 엄마인겨. 아닐까요? 그리고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를 팍 내놓고 와서 내 혼자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찔찔 짤고 있는 저것들이 불쌍해 죽겠어, 아주. 그래서 그때서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따라해봐요. 내가 왜 그랬지? 아까 끌어오를 때는 이성적 생각을 했다 못했다? 왜? 삼청에 피가 가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된 거야. 달고 다니기만 했지. 달고 있긴 하지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급한 불은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도 화가 날 때 어떡하라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스트레스 최고의 보약은 이거는 그냥 후딱후딱 내고 버럭 내고 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버럭 내고 말면 뭐가 생겨요? 온통 뭐 주변에 뭐 파편만 튀겠죠?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몸을 많이 움직인다. 왜? 아까 몸에 병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을 가장 쉽게 없애는 방법, 물론 잘 먹는 것도 있지만 또 뭐라고요? 많이 움직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뭐 움직이나 앉아가지고 또 맵고 기름진 거 막 이런 거 막 더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은 말했지만,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는 이렇게 셀시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다 그랬어요. 자, 스트레스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빨리 말해봐요. 꼭히 나쁘다고 말할 수는? 지금 이 순간의 스트레스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끼리 지금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잖아, 서로에게. 그렇죠? 무조건 스트레스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계는 무슨 단계? 알람 1단계예요. 이 단계는 지속되면 될수록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단계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만성 스트레스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털어내자. 중간중간에 그걸 털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취미 활동도 필요하고, 수다 떠는 것도 필요하고, 수다 떨 때 뭐 하죠? 털어내지는 거죠, 계속. 그게 그런 과정이다 말씀드리고. 자, 스트레스 반응은 어디 남는다고? 몸과 마음에 남고 또 우리 혈관 안에도 남아요. 그래서 염증 같은 것도 많이 일으켜요. 근데 이거는 병원 가서 조사해 봐야 되는 거니까 병원 가서 하기로 하고, 특히 우리는 이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몸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신체적 스트레스가 주류였겠죠. 근데 요즘은 신체적 스트레스보다는 뭐가 많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아요. 신체적 스트레스가 주류였는데 지금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많다. 자, 그럼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기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건두건, 조마조마, 콩닥콩닥, 벌렁벌렁, 심쿵. 그거는 이따가 영상 하나 짧게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특히 불안, 두려움이 생기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까 99억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면 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앞날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영월에는 그런 곳이, 영월에도 좀 있을 수 있나? 서울 가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스팔트가 더 센지 지머리가 더 센지 그걸 왜 지가 테스트하노? 기계로 하면 될 걸 갖다가. 또 어떤 사람은 한강 수심을 지가 재봐야 올라가가지고 다이빙 해가지고. 그거는 몸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럴까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왜? 몸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몸이 방어해냅니다. 자,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푹 자고 나면 아침에 어떻게 되죠? 자, 양주먹 쥐고 따라해봐.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아침에 일어나요. 거뜬하게 일어나요. 아무리 오늘 몸이 힘들어도 우리 몸은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런데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거의 잘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주로 어떤 스트레스가 많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의학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신체적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걸 잘해야 될까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받는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털어내기, 내려놓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몸으로 털어내요? 마음으로 털어내요? 마음으로 털어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재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장님은 구석만 되면 왜 아플까? 진짜 병이 난다, 아니면 저거 완전 쇼다? 자, 나는 진짜 병이 난다고 생각한다고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한 분, 두 분, 세 분. 그 다음에 저거 쇼다 손 들어봐요. 에라 모르겠다 양손 다 들어봐요. 근데 우리 저거요, 들어가면 다 쇼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쇼 아니고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무너져요. 건강 무너집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검찰 조사받으러 안 가봤죠?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 어떤 데인 줄 아세요? 무서운 데라고? 무섭진 않아.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라서. 그런데 환한 곳에서 받을까요? 깜깜한 곳에서 받을까요? 사방벽이 까매요. 그리고 검사들은 나이가 많아요, 젊어요? 20대 후반, 30대 후반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회장쯤 되면 나이가 전부 다 많죠. 그래, 귀하 이름은 김용범, 블라블라 하고. 자, 지금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의자 들고, 그게 호칭 써주십시다, 그냥. 의자 들고 저 벽 앞에 가서 앉아 계세요. 무슨 벽이라고? 까만 벽 앞에. 나이 60언저리 된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서 언제 불을 거나. 12시가 됐는데 부르지도 않아. 조금 있더니 불러서 갔더니 까만 짜장면을 주고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또 1시 되니까 또 거기 가서 앉아 계세요. 5시 되니까 퇴근하세요. 이거 한 일주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상도 표준말 한번 배워봅시다. 다 같이. 돌아빈다. 돌아빕니다. 완전히.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요. 호르몬은 뭐죠? 따라합시다. 신호물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도록 신호물질들이 각기 필요한 곳에서 나와요. 체온 조절하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다? 갑상선을 포함한? 여러분, 인슐린이 뭐죠? 인슐린? 혈당 조절하는 거죠? 수많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에서 나와서 알아서 나와요. 적당하게 조절이 돼 나와. 그럼 제가 여기 한 5가지만 적어놨어요. 핸돌핀이 아니고 엔돌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적당히 요래 나와가지고 어찌 균형 있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필요한 양만큼 왔다 갔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뭐가 확 올라간다고? 코티졸 호르몬이 쭉 올라가요. 그럼 이게 쭉 올라가면 나머지가 쭉 따라 올라옵니까? 저거 필요한데 쓰느라고 원재료가 다른 거는 뭐 한다고?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 봐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장기는 정상 작동을 할까요? 고장이 날까요? 고장이 나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 상태가 좋으니까 고장이 덜 나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 같으면 가뜩이나 몸이 나빠지는데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뭐가 무너진다?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무너진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건 알아서 조절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그런데 스트레스를 쭉 받으면 자, 뭐 하나가 쭉 올라가. 그럼 이걸 에너지를 이만큼 만들으라고 여기 다 써버렸어. 그럼 다른 것을 재료가 없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가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는 시원찮은데 검사해보면 괜찮은데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신경성이라 그러고. 심하면 이제 이런 호르몬 검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호르몬 검사까지 많이 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자, 우리 그런 회장님들은 병이 날까 안 날까? 날 수 있다. 그게 약간의 쇼도 가미되겠지. 좀 없어 보이는 척 하려고. 어떤 사람은 배짱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해요? 그냥 쇼를 하는 사람도 왕왕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여지기지 아프잖아. 뭐가 무너졌다네 몸 안에?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졌다. 뭐 때문에? 코티졸이라는 걸 많이 생산하느라고. 그럼 코티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좀 전에 뭐가 나왔냐면 호랑이 만났어요. 자, 우리 호랑이 만나면 뭐 해야 되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뭐? 네? 첫 번째 뭐를 할 수 있죠? 때려잡는다고? 때려잡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둘 다 뭐 해야 돼요? 둘 다 뭘 해야 돼요? 자, 양주먹 쥐고. 자, 양주먹 쥐고.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라, 힘! 때려잡아도 힘내야 되고, 도망가도 힘내야 돼.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야 돼? 팔다리로, 뇌로 보내야 돼. 판단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고? 심장이?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가 수십만 년 동안 오면서 전부 다 뭐예요? 대부분은 외부에 있는 육체적 스트레스에 내 몸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한다고? 똑같이 코티졸이 나와. 왜? 인류 역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길었어요? 짧았어요?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놓고 봐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길었다고? 대부분은 그냥 자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육체적 스트레스를 오래 받는 그게 우리 몸의 시스템으로 남아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랜 축적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갑자기 우리 봐요. 자, 가만히 서 있다가 100m 달리기 한다고 딱 준비하면 맞아. 가슴이 이제 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해서 날려 먹었어. 그래, 멀쩡하게 있다가 뉴스에 주식 강가 하고 나오는데 신랑이 옆에 있어. 그럼 갑자기 가슴이 모르는데도 신랑 두들기 팹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라고? 코티졸이 나오고, 육체적 스트레스 받아도 코티졸이 나오고, 코티졸이 왕창 나오면 다른 호르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병이 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어떤 거? 굵고 짧은 육체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오늘날은 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늘고 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주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뭐 해야 되죠?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그러면 후다다다다다 뛰고 나면 가서 여기 가서는 가만히 그대로 계속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 돼요?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혀야 되죠? 자, 이런 걸 따라합시다. 부교감신경.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하는 걸 다 같이 교감신경. 그래서 이제 상황 종료됐잖아. 도망왔으니까 그만 뛰어도 돼.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때요? 상황 종료라는 게 없잖아요. 밤에 자다가 꿈에도 기 나와요. 아닌가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고 이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신체적 스트레스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푹 쉬면 나. 또 몸을 막 고되게 해도 또 없어져요 또. 그렇죠? 그리고 푹 쉬면 나아요. 근데 이거는 쉰다고 나아집니까? 쉬고 있으면 더 생각나.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에 자연으로 나가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혈관에 나쁜 게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한다고? 밖으로 나가는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현대인들은. 따라합시다. 활동량을 늘리자. 많이 사부작되자. 많이 움직여서 많이 사부작되고 움직여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잘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것도 어느 정도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막을 수 있다. 과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가. 왜?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육체적 스트레스 방어작용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처리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뭐를 다스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잘 균형 잡히게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이 올라가는 것을 뭐로 조절해야 된다고? 활동량, 운동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티졸은 설명 안 해요?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신체적 스트레스 방어작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신체적 방어작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정신적. 그런데 똑같이 이런 게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하셔야 된다 그랬고, 자, 1, 2, 3 여기 1, 2, 3번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혈관이어야 돼요? 1번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많이 생기다가 덕지덕지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따라합시다. 안 좋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털어내고 자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뭔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그리 많아요, 안 많아요? 별로 안 많죠? 근데 특히 요즘은 정보통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몰라도 될 거 너무 많이 하서 골치 아파요? 그쵸? 저기 어디 한 300명 몰려 있는데 있지? 모르는 게 썩 편해, 차라리,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하고요. 자, 양손 흔들고, 양발 흔들고, 이번 뭐 한다고요? 자, 1분간만 해보겠습니다. 1분간만. 제가 아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1분간만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다리도 흔들고, 이번, 다리 들고 흔들어요. 들고. 발 굴르지 말고 들고 흔들으라고. 1분입니다. 1분. 이제 20초 지났습니다. 자, 옆사람 보면서 다 같이 메롱, 엘롱. 자, 이제 40초 지났습니다. 1분입니다. 1분. 옆사람 보고 메롱, 엘롱. 이제 45초 지났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팔 아파 죽겠다. 그만해라, 임마. 맞아요? 오, 봐요. 1분 만에 몸의 열이 훅 끝나죠.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운동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얘가 안 넘어가냐? 잠깐만. 에이, 너무 빨리 넘어갔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요. 뭐라고 말했어요? 딱 10분간만 바깥에 좀 나갔다 오라고? 10월에 얘가 우리 대학생들은 닭이 하는 말도 다 알아듣고